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법무사님, 네네. 지금 법무사님으로 많은 일을 도와주신 지 한 17년 정도 네, 되셨잖아요. 17년 됐죠. 예. 그래서 개인 회생 파산 업무를 이렇게 많이 봐오셨는데 상담자분들이 오셨을 때 네. 잠깐만 이렇게 상담을 해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네. 좀 쉽게 이렇게 와닿나요? 대부분의 사건은 그래요. 간단해서 5분 10분이면 답이 딱 나오는 사건들이 많죠. 예, 또 근데 워낙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셔서 더 그게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답 나오는 데는 5분 10분이면 충분한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는 사건 자체를 고민하면서 1시간, 2시간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건들도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그분 통장 거래 내역 다 받아서 제가 일일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양이 엄청 많은 양을 다 검토를 해야지 되는 사건들도 있고 등급 등본 다 떼서 확인 다 해드려야 되는 사건도 있고 하루 종일 아니면 어떤 때는 주말까지 나와서 그분 사건 하나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긴 해요. 그러면 어떤 제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 판단하는 게 네. 제일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물어보시러 전화가 오시면 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저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시거든요. 워크아웃까지 포함해서 법무사님 저는 개인 파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회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워크아웃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판단해 드리는 게 사실은 전문가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게 개인 파산이 가능하신 분이어서 개인 파산을 하면 본인한테는 너무 제일 좋죠.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는 탕감을 받으시니까 이것도 그냥 괜찮습니다. 여기도 안 되면 회생 워크아웃으로 가야 되는데 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이자만 안 갚고 원금은 다 내야 되니까 가장 안 좋긴 하죠.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어떤 제도를 신청하면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상담 내용이 되는데 이 중간에 걸트러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산도 될 것 같고 회생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분한테 유리한 게 파산일까 회생일까 고민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상담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열심히 조금씩 좀 모으신 거예요. 이분이 금융기관에도 빚이 많아요. 카드사에도 대출 받은 게 있고 은행 대출도 있고 대부업체 대출도 있고 주변에 지인분들 빌린 돈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친구들 지인분들 돈을 갚아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원에 그대로 사실대로 들어가면 파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100%. 예, 제가 그 개인회생 파산 영상 올리면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단어죠. 편파 변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이분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아끼고 모아서 지인들 빚을 갚고 오셨다고 하면 이분은 파산 들어가면 좀 까다로운 파산 관제인을 만났으면 다 내놔라 그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을 만나도 1,000만 원 정도는 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 파산 신청하시는 분한테 1,000만 원 너무 큰 돈이죠. 우리가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이렇게 편파 변제라든가 재산 처분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 금액을 짧은 기간 안에 내라고 하시거든요. 네. 보통 3개월 길게 주셔도 6개월 안에 납부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똑같이 문제가 되더라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나눠내시면 되니까 그걸 나눠내는 거는 조금 부담이 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결론까지 가려면 제가 통장을 다 받아서 일일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파산관제인이 이 서류를 검토했을 때 눈에 어떻게 띄일지를 제가 그 파산관제인 입장이 돼서 검토를 다 해봐드려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할지 판단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의뢰인분들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 이걸 선택을 해드리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가장 큰 몫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법무사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네. 개인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으면 사실 그 채무를 저는 모두 한꺼번에 다 100% 상감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변제금을 내야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긴 해요. 근데 재량 면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산이 없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100%다 탕감을 받으세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파산관제인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신 게 있어요. 대표적인 편파 변제, 네. 재산 은닉이 될 수도 있죠. 보험 계약자 명의를 돌려놨다던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돌려놨다던가 아니면 자동차 이것도 많이 명의 돌려놓으시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면책을 불허하기는 좀 뭐해.
면책을 해주고는 싶어. 그럴 때 돈을 좀 받고 면책을 해준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의외로 꽤 많습니다. 비율이 높아요. 저희 사무실 사건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네요. 왜냐면 제가 이런 부분까지 상담을 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개인 파산으로 가시면 얼마 정도 환수 금액이 나와서 그 돈을 내셔야지 면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진행을 해요. 다행히 그 중에서 그 정도 돈은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인척들한테 좀 도움을 받더라도 만들어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금액이면 파산으로 그냥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좀 비율이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한 20% 정도는 일부 돈을 내시고 면책을 받게 되시거든요. 개인 파산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100% 다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면책받는 건 아니다. 내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돈을 조금 내고 면책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돈을 내더라도 파산 면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개인 회생을 받는 게 더 나을지 역시 법무사님께 좀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그 채무자에게 좋은 선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본인께서 이제 그 돈을 낼 수 있다 아니면 못 낸다. 내가 직장을 구해서 나눠서 3년 이렇게 낼 수는 있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본인들하고 좀 고민을 같이 오래 해서 결정을 하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우리 법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